구엔 돌린 인연 3-2. 신현과 세연이 타고 가는 마차가 대나무 숲으로 들어서자 은근히 왔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태자가 직접 나타나 명검, 적기를 돌리며 여동생 세연에게 오라비가 내 사람이라는 걸 몰랐는지 물었습니다. 황태자 우기려는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오싹 할 뿐이죠. 세연이 신현 오라비는 연동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우기려는 상처 입은 듯한 얼굴로 신현에게 연동으로 대했냐고 묻지만 눈치 없는 신현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직접 좋아한다 얘기를 하지 않으면 태자의 의미가 있는 듯 없는 듯한 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캥이입니다. 추천 첫 번째, 구엔돌리님의 인연은 동양시대 궁중에서 황태자와 무사와의 스토리입니다. 좌도독 무열장군의 외아들 이신현이 서소환지에서 남문청으로 발령받고 처음 근무하는 날이었습니다. 남문청에 대해 설명해주던 중 평민인 남자가 부인과 어린 소년에게 단검을 휘두르자 이신현은 반사적으로 달려가 칼날을 잡아 막아냈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자 잠시 후 은군대장 조허원이 신현이를 태자에게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합니다. 태자는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는 신현에게 화가 나 태자의 검, 적기를 주며 대련을 하자고 합니다. 순식간에 공격을 하자 막아내기만 하던 신현은 태자가 공격해 올 때 문득 자신의 몸에 태자를 새기고 싶다는 생각에 칼을 피하지 않습니다. 태자는 간신히 검을 거두어 손등에 얇게 베어 태자가 더 당황하게 됩니다. 신현이 남문청에서 일하게 된 지 2달째 되었을 때 대장행렬에 비단과 보석들이 한가득 지나갔습니다. 연안궁의 태자가 주문한 물건이라고 하자 세연의 선물인 줄 알고 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융통성이 뭔지 모르는 이신현 대장은 물건에 대한 세금을 마지막 하나까지도 받아내면서 남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남문 대장은 인맥, 뇌물을 이용해도 통하지 않고 원칙대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날 연화궁에서 눈을 떴는데 비단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연의 선물이 자신의 눈앞에 있자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동생 세연의 선물이 왜 이 방에 있는지 궁금해할 뿐이었습니다. 신현은 이 정도로 둔팅입니다. 태자의 검 적기를 만든 장인에게 화하라 적고 흑요석을 박아 넣으면 근사할 것이라는 궁녀들이 서로 오가는 말을 들어도 말입니다. 친구 평민인 소승서와 신분 높은 경제상의 딸 경희사의 부탁으로 경희사와의 거짓 약혼을 해달라고 청하여 친구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올해까지만 거짓 혼약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걷던 중 한 기생의 목숨을 구해주게 되었을 때 은군 대장이 태자가 부른다는 말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싸구려 분냄새를 풍기면서 말이죠. 태자 우기련이 화가 나 경희사와 혼약한 게 사실인지 물었으면 가짜 혼약이라 하면 될 것을 갑자기 뜬금포로 목에 걸고 다니던 목숨처럼 아끼던 나무 부적을 내밀며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기련은 혼약에 대해 계속 묻고 이신현은 작별을 청합니다. 가짜 혼약이라는 말을 못해 오해는 계속 쌓여갑니다. 신현이 혼약한다는 이야기에 또 자신과는 작별한다고 하자 열이 받을 대로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싸구려 분냄새를 풀풀 풍기니 우기련이 더욱더 열받았습니다. 매일 따라다니던 은군들이 이럴 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곽에서 죽을 뻔한 기생을 구해주다 분냄새가 나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신현은 다들 주위에서 태자의 연동이라고 하니까 신현은 신현대로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신현은 태자의 마음을 얻고 싶을 뿐인데 태자는 또 약을 써서 신현이를 강제로 안습니다. 이건 기련이가 좀 너무했어요. 다음날 정오에 신현의 어머니 민혜 황녀는 아들을 연동 다루듯 한다는 소문에 마차로 마중을 나와 집으로 데리고 돌아갑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연동 취급하는 신현을 위해 세연이 가림국 왕비로 가는 마차를 타고 여동생 세연과 같이 제도의 성문을 나서게 됩니다. 신현과 세연이 타고 가는 마차가 대나무 숲으로 들어서자 은군이 왔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태자가 직접 나타나 명검 적기를 돌리며 여동생 세연에게 오라비가 내 사람이라는 걸 몰랐는지 물었습니다. 황태자 우기려는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오싹 할 뿐이죠. 세연이 신현 오라비는 연동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우기려는 상처 입은 듯한 얼굴로 신현에게 연동으로 대했냐고 묻지만 눈치 없는 신현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직접 좋아한다 얘기를 하지 않으면 태자의 의미가 있는 듯 없는 듯한 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매 한 마리가 내려오고 종이를 펼쳐 읽어보니 황제가 붕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자였던 우기려는 이제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된 우기려는 이재연에게 다시는 제도로 돌아오지 말라며 추방하고 신녀는 황제와 함께 제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제도로 돌아올 때 우기련이 약을 먹였는데 수련당에 갇혀 있으면서 세상이 흔들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기련은 천도를 끝내고 죽이기까지 일주일만 수련당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기련은 셋째였기 때문에 장남과 차남이 항상 그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기에 이신연을 숨겨두려고 매일 약을 먹이고 재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신연은 눈치가 없을 뿐 우기련이 수련당에서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설명을 했으면 그대로 따랐을 텐데 아직은 서로에 대해 너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신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둠에 있자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날 밤 기련과 잠이 들었지만 약 기운이 돌던 신현이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기련의 얼굴을 보기 위해 화하라 적힌 머리맡에 있던 검으로 자신의 배에 꽂았습니다. 다음 편 신현이는 괜찮을까요? 기련과 신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상 살쾡이였습니다.